영화 발굴 채널 호우 시절. 오늘 저희 방송은 약 20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볼까 합니다. 2003년 개봉했던 한 편의 영화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그 시절의 이야기들, 또 그때 마음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평소처럼 조크나 셰프와 저, 그리고 이제는 저희 멤버로 확고하게 자리를 굳히신 말하게 듣기 심리상담센터 이상 선생님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03년이라는 시대를 규정했던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영화 방송인 만큼 그때 개봉했던 영화 목록을 훑어봤는데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나옵니다. 살인의 추억, 스캔들, 올드보이, 장화홍련, 동갑내기 과외하기, 그리고 매트릭스 2, 반지의 제왕 3, 왕의 기반이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 모든 영화들이 2003년 한 해에 차례차례 개봉을 했다는 거죠. 야. 대략 한 달에 한 편씩 영화사에 남을 만한 걸작들이 극장에 걸렸던 것인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그 시대를 살던 순간에는 실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통하였느냐, 아프냐, 나도 아프다 같은 유행어들이 2003년에 나왔다고 하고요. 얼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난 것도 2003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유행어들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본거지 역할은 당연히 인터넷이었는데요. 페이스북을 창업하고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마크 주커버그가 아직 20살 대학생이었던 이 시절, 한국의 인터넷의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싸이월드 기억나시나요? www.싸이월드.com 뒤에 따라붙는 아이디를 입력하면 창이 하나 새로 열리면서 싸이월드 파도 타기가 시작됐었더랬습니다. 싸이월드가 등장하면서 모든 개인들이 각자 자신의 홈페이지를 갖게 되는 시대가 본격화됐었던 것 같고요. 1인 1호 홈피. 그쵸. 정치인이나 연예인처럼 그동안 멀리 있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과도 직접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인플루언서들이 이끌어가는 21세기의 새 지평이 열렸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싸이월드가 21세기를 열어젖혔던 아이콘이었던 거죠. 2003년은 싸이월드 서비스가 조금씩 인기를 끌기 시작한 시점이었고요. 이때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한 10년 정도는 싸이월드가 우리 사회의 모든 유행을 주도하고 지배했었죠. 맞아요. 네. 전 남친, 전 여친의 미니 홈피에 몰래 들어갔다가 방문자 이벤트에 덜컥 당첨이 된다든가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네. 간간히 들려왔었고, 미니 홈피 1일 방문자 숫자가 지금의 라이크 숫자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인기와 영향력을 말해주는 척도였습니다. 또 한 가지 싸이월드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메뉴 중에 하나는 BGM 서비스였는데요. 싸이월드 BGM이 한국 음악 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2003년은 싸이월드 BGM 역대 판매량 1위를 기록한 메가히트 곡이 발표되는 해이기도 했는데요. 1위 곡은 바로 임창정의 소주 한 잔이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 싸이월드 BGM 고르는 방식만 봐도 그 사람의 성격과 또 그때 상태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 남친 전 여친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의 BGM이 바로 방금 불러주신 임창정의 소주 한 잔 아니었나 싶고, 약간 힙하면서 좀 감성적인 느낌 내고 싶으면 프리스타일의 Y 그렇죠. 같은 노래들, 또 뭔가 비주류의 문화에 속해 있으면서도 음악에 관심 되게 많은 티를 내고 싶은 저 같은 사람들이 선택한 BGM이 뭐 엠플로우의 Miss You 이런 식이었죠. 싸이월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오늘 저희가 다루려는 영화 OST가 싸이월드 브금업계에서 그쵸. 한가닥 했던 노래거든요. 네. 누군가의 미니 홈피에 들어갔을 때 이 영화 OST, 일본의 작곡가 요시마타 류의 The Whole Nine Yard라는 노래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들이 설명되던 시절이었고, 그렇게 추측해주길 바라던 시절이었죠. 맞아요. 에쿠니 가오리와 츠지 히토나리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이 영화는 유아 보건가 아가타 준세이 그리고 여자 주인공 아오이가 10년이라는 세월을 가로질러 서로 사랑하고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시간의 파도가 우리 마음이 미칠 수 있는 감정의 파동,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 다뤄주는 이 영화에 대해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작품의 배경은 이탈리아 피렌체와 일본을 오가면서 진행되고요. 피렌체에서 유화 보건사 과정을 수련 중인 준세이가 오래전에 헤어진 연인 아오이의 소식을 듣게 되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아오이를 만나기 위해 피렌체에서 밀라노로 날아가지만 아오이 곁에는 이미 새로운 연인,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남자 마빈이 있습니다.
아오이의 냉담한 태도에 실망한 준세이는 다시 피렌체로 돌아오지만 복원 작업 중이던 치골리의 작품이 처참하게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결국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일본에서 준세이는 자신이 몰랐던 아오이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고요. 모든 오해를 풀게 된 준세이는 아오이의 행복을 비는 마지막 편지를 이탈리아로 띄워보냅니다. 그러면서 오래전 두 사람이 했던 약속, 아오이의 30살 생일에 피렌체 두오모 성당에 함께 가자는 약속에 대해 얘기를 하게 되죠. 준세이가 자신의 스승인 조반나 선생님의 죽음으로 다시 이탈리아에 가게 되면서 두 사람은 피렌체 두오모에서 그야말로 영화처럼 영화 같은 재회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두 남녀 준세이와 아오이가 그려나간 사랑과 이별, 감정의 맞닿음과 엇갈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호시절 두 남자는 여전히 서투르겠지만 괜찮을 거예요. 오늘도 저희에겐 바로 이 세 번째 남자가 있으니까요. 이상 선생님, 오늘의 영화 제목을 말씀해 주시죠. 나카이 이사무 감독의 작품, 2001년에 제작돼서 한국에서는 2003년에 개봉한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의 발굴을 시작하겠습니다.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시절 원우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자주 뵈네요. 네. 이 선생님. 한번 모실 때 이게 처음에 막 한두 번은 되게 어렵게 막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러다가 이제는 막 자주 보네요. 거만하게 이럴 데 없는. 바로 전 방송에서 아프다고도 했는데 저 2022년의 끝 12월이 이제 막 시작된 시점에 인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상 선생님께서 편찮으시다는 이야기에 저희 청취자분께서 댓글로 또 쾌차를 기원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일단 이상 선생님 좀 컨디션 어떠세요? 만두를 매일 먹을 정도는 아닌데 네. 젠케이님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호 보내시는 거 아니죠 지금? 괜찮아 보여요 젠케이님. 이 정도면. 이게 고혈압을 좀 지금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이게 먹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를 않아가지고 약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네네. 약을 까먹을 때가 있는데 약을 까먹으면 약간 눈부터 조금 빨리 피로해진다거나 약간 컨디션이 이제 저하되는 그런 네. 상황이 오는데 그거 빼고는 네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약은 까먹어도 밥은 2공기씩 드시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안심이 되네요. 조셰프님은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저희 오늘 녹음하는 날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그쵸? 저희가 이렇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씩 먹고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오기 전에 스타벅스에서 한 잔씩 커피 시켜가지고 들어왔는데 그쵸. 스타벅스 닉네임이 조쿠나로 돼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그 부캐가 본캐를 잠식한 그런 상황 아닌가요 지금? 뭐 사실 뭐 회사에서도 좋구나고요. 그래요? 이 방송이 되게 네. 별로 음. 호응이 없기 때문에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제 삶에서. 그래서 그렇구나. 회사에서도 좋구나로. 예, 회사에서도 닉네임을 저희가 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좋구나라고 합니다. 그 닉네임이 뭐 영어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 자유로 좋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오. 이제 쿠나라고 하는데 네네. 쿠나. 제 성을 아시는 분들이 이제 조쿠나라고 부르시기 시작하죠. 그렇군요. 아주 또 새로운 사실을 오늘 또 하나 알게 돼서. 그렇게 숨길 필요가 없더라고요. 네. 전 또 그래서 저희 방송의 영향력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었던. 네. 거긴 인생을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살아보자. 좋습니다. 아까 오프닝 멘트 쭉 읽으면서 오늘 셋이 읽으니까 너무 마음이 좋았는데 네. 2003년 얘기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쵸. 좀 이렇게 자료 찾아보면서도 너무 재밌었고 요새 이렇게 또 옛날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고 막 이제 오프닝 멘트 쓰면서 과거의 이 시점에 2003년 뉴스 찾아보고 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제 원래는 저희가 오늘 이제 2003년 뉴스를 발굴하려고 제가 했던 게 아니라 원래는 2000년도에 나온 뉴스 얘기를 좀 할까 싶었던 게 네, 원래 저희가 오늘 방송은 냉정과 열정 사이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죠. 원래는. 아니었죠. 원래 오늘 방송은 2000년작 동감을 발굴하려고 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저희가 실제로 만나서 같이 봤잖아요. 네네. 좀 보다가 이번엔 처음으로 저희가 이상 선생님까지 셋이서 같이 그렇죠. 영화를 봤습니다. 같이 보다가 제가 영화 한 1시간쯤 보고 나서 네. 이거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갑자기 그 스페이스바를 탁 누르시면서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도저히 이거를 패치 아담스에 이어서 아, 네. 연속으로 우리가 어. 실망한 느낌의 영화를 계속 그치. 좀 내보내기 좀 어렵다. 네네네. 좀 부담스럽다 싶었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함께 해주셨던 이상 선생님은 네. 얘들이 도대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잘못 궁금해하시는 표정을 갖고 있다가 아 이렇게 대책 없이 그냥 바꾸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이상 선생님은 2000년작 동감을 이미 보셨던 상태고 맞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영화를 처음 본 거였거든요. 아 맞아. 그랬는데 이제 이상 선생님 표정이 얘네가 이게 될라나 이 영화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라는 표정으로 그쵸. 이렇게 약간 물음표가 떠 있는 상태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게다가 나는 밀고 나갈 줄 알았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것이다. 저희가 무소의 풀처럼 혼자서 갈 것 같지만 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무소의 풀처럼 함께 둘 다 가지 않습니다. 네, 둘이 다 같이 안 갑니다. 길이 아니면 무조건 피해가는 스타일이라 아하. 근데 이제 원래 저희가 2000년도 동감을 발굴할까 했었던 생각을 했던 이유는 2022년 버전으로 리메이크가 됐잖아요. 그 여진구 조이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랑 같이 이렇게 좀 우리가 편승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뻔히 보이는 패였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무산이 돼서 지금 2022년작 동감은 혹시 보셨나요? 그것도 원래 우리가 보고 좀 같이 떠들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순진한 이 선생님만 보고 오셔서 저도 안 봤거든요. 이 작자들이 결론적으로 바꾸자고 해놓고 제일 바쁜 사람이. 결론적으로 원우 씨는 동감을 본 적이 없어요. 동감 무슨 영화인지 잘 몰라요. 저는 20년 전에 한번 본 게 전부고 이 선생님만 최근에 아니 너무데 꾸역꾸역 제일 바쁜 사람이 제일 이렇게 저는 아직 아내에게 네. 그 봤다고도 이야기 안 하고 아. 몰래 가서 보고 왔어요. 왜 영화를 또 몰래 가서 또 보고 오셨어요? 아니 혼자 보러 간다 그러면은 조금 마음 그건 상할 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사이가 워낙 좋으셔서. 확실히 형수님은 안 들으시나 봐요.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이게 뭐 하나 잘못하면 지금 큰일 나는 상황인 여기서 거죠. 얘기하셔도 되는. 여기서 이렇게 아우팅을 하는 거 보면 절대 들을 리가 없다. 그런가 이 확신이 있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2022년 동감 어떠셨는지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저희 너무 궁금해지는데. 이게 이제 리메이크가 된 거잖아요. 그쵸, 22년 만에. 그쵸. 짧게 봐라 보지 마. 고 스톱. 안 보셔도 아, 안 그쵸. 보셔도 뭐 심지어 스톱이야? 괜찮을 깨진 것 계란이야? 아, 안타깝네요. 저희가 정말 아. 빨리 다음 영화 얘기를 할까요? 그냥 그러게요. 이게 동감 이 영화가 좀 기대를 많이 모았던 것 같은데 조금 아쉽게 되긴 했지만. 혹시 네. 동감 얘기는 네. 저희가 동감이 별로 안 되니까 음. 싸이월드가 우리를 지배하던 시절에 네네. 원우 씨나 네. 그 선생님 다 하셨죠 미니멈. 다 했죠. 그때 이제 그 BGM이 뭐였어요? 오, 저희가 와, BGM 얘기를 했잖아요. 나도 이 얘기 너무 해보고 싶었어. 네. 원우 씨의 BGM은 뭡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엠플로우의 미스 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층이, 그러니까 그런 유형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음악에 관심이 엄청 많고 나는 음악을 너무 많이 알고 난 굉장히 좀 힙해? 그러니까 사실 저의 싸이월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브금이었어요. 맞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그럴 수 그 있지. 엠플로우 노래 많이 했었고, 근데 사실 저는 아까는 대본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미스 유는 너무 흔한 네. 패턴이기 때문에 저는 엠플로우 근데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엠플로우의 다른 노래를 이렇게 하거나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또 어느 날 또 다른 노래를 막 예를 들면 저는 조용필의 모나리자 이런 노래 했었어요. 사실 모나리자 굉장히 명곡이라고 저는 그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러다가 또 갑자기 막 레이저 어게인스트 더 머신 이런 랩 메탈 이런 난 다양해. 네. 나는 굉장히 음악을 많이 듣고 니네랑은 달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굉장히 그 20살의 제가 되게 많이 진짜 많이 정말 고심했었어요. 지금과 똑같네요. 네, 근데 투데이 4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래서 제가 가끔 로그아웃을 할 때가 있었어요. 로그아웃은 왜요? 제가 로그아웃을 로그아웃하면 하면 그 클릭 수가 하나 더 올라가고. 그런 잔재주를 맞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 예를 들어 그러니까 투데이가 9야. 네. 그러면 두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로그아웃을 그거를- 한번 했지. 근데 그게 그 싸이월드가 그 로그아웃해서 카운팅하는 거 한번 없애지 않았어요? 그것까진 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 마지막 자존심인데. 기억이 나냐면
그러니까 싸이월드가 초기에는 자기가 자기 홈페이지 새로 고침에도 투데이가 올라갔던 것 같거든요. 아, 근데 그게 중간에 한번 바뀌면서 그게 오. 카운팅이 안 되게 되면서 되게 몇 명 좀 이렇게 망신당한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다요. 근데 저는 뭐 망신당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네네. 왜냐면 일단 안 들어오니까. 뭐 11명에서 3명이 된다고 해서 그게 망신이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호구샤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듣는다는 것도 몰라 사람들. 그조차도 인기가 없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인기가 없으면. 아니 그래서 조세프님이 그 부금은 뭘로 하셨었어요? 저의 부금 중에 기억나는 건 네. 원타임의 오. Without You. 아 그 좋았어요, 그 노래가. 야, 되게 의외다. 저 그쵸. 김광석 했을 줄 알았는데. 그런 노래도 있었을 텐데.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제가 그 미스 유 같은 노래가 네. 실제로 좋아했던 노래긴 한데 그 네. 아소토 유니온의 Think 아, About You. 좋은 노래. 그 맞아요. 노래 진짜 좋잖아요. 이 노래 진짜 좋죠. 그 노래 다시 들어도 좋더라고요. 지금 들어도 너무 네, 좋죠. 아, 혹시 이 선생님은 네. 이상 선생님도 너무 기대돼요. 부끄럽네요. 일단 싸이월드 하셨었죠. 네, 했어요. 김완선 했어요. 뭐 이런 거 나오나요? 엄정화. 네, 굉장히 오랫동안 네. 부금으로 오랫동안 뒀던 노래가 네. 브라이언 이노라고 아, 그 유튜브 맞아요. 프로듀서잖아요. 네네. 그분도 앨범을 브라이언 이노도 네네네. 앨범을 굉장히 많이 냈는데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올려놓을 때는 앰비언트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었나 봐요. 그- 싸이월드 부금으로 앰비언트 그렇게 네. 약간 이렇게 좀 뭐라고 하죠? 정말 BGM 네네네.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그 네, 앨범 전자음악이죠. 중에 뮤직 포 에어포트라는 그러니까 뭐 공항을 위한 미안 음악. 음악.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음악을 올려놨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일단은 뭐 이렇게 놀러 오는 파도 타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 없었고 저희 셋 다 그러면 아무도 네. 인기는 없었던 거예요? 세 명의 공통점이 여기서 다 그대로 지금 네. 현재도 나오고 있고 네. 우리의 삶에서 네. 어떻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별로 인기가 많은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네. 또 세 명의 차별점도 네, 좀 다른 점도 이 부금처럼 또 네. 분석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이상 선생님은 정말 이상 선생님스러운 네. 그 선곡을 했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얄팍한 조금만 벗겨내고 나면 얇은 근데 다 좋은 노래예요. 이 느낌. 네. 그리고 원호 씨는 네. 원호 씨의 이야기로 대체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저는 이상 선생님이 약간 의외로 막 이효리의 10미닛 이런 거 나오길 바랬는데 저도 네, 브라이언 이노의 또 네. 너무 이렇게 정숙한 막 사카모토 류이치 이런 음악은 안 하셨어요. 그것도 몇 그- 번 하기는 네. 했었던 저도 것 같은데 잘 근데 나름 그게 이제 일종의 각자가 DJ가 되는 그쵸. 시간이잖아요. 네네. 돈 500원을 내고 맞아요. 도토리 5개인가 음. 뭐 이렇게 내고 했던 것 같은데 나름 저는 오히려 그 싸이월드 때문에 지금 21세기에 네. 싸이월드도 21세기지. 그죠.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데서 음. 요새 최근에 뭐 1인 미디어 하지만 네. 우리가 오프닝 글에서도 읽었지만 싸이월드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네. 제가 싸이월드를 한창 할 때 이제 그 외국에 잠깐 나갔었는데 네. 그때 캐나다나 뭐 일본 이런 친구들은 뭐 마이스페이스 맞아요. 이런 걸 맞아요. 했었어요. 네, 근데 훨씬 싸이월드가 네. 더 직관적이고 편하게 느껴져서 맞아요. 왜 이걸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안 하지? 라는 음. 생각을 한번 할 정도로 네, 네. 되게 잘 만들었던 아이템 같습니다. 진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기대치랄까 기준치가 높은데 네. 그런 니즈를 모두 충족했었던 그렇죠. 서비스였죠. 사실 굉장히 좀 그다음에 또 이제 네이트온이랑 연동되면서 맞아요. 그 친구 목록이 싹 넘어오면서 한번 또 그쵸. 굉장히 편의성이 좋았었던. 지금 생각하면 왜 카카오톡처럼 그 스마트폰 시대에 연결이 그쵸. 못 됐는지가 좀 이렇게 의아할 정도로. 모바일로 전환이 그러니까 네. 그만큼 혁신적이었던 것 같아요. 음, 애플이 그만큼 대단한 것 같고. 네. 너무 재밌다. 이렇게 옛날 얘기가 재밌어진 거 보면은 확실히 좀 나이가 들긴 했나 봐요. 추억으로 먹고 사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막 이 얘기가 안 끝났으면 좋겠을 정도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추억 얘기는 이쯤에서 매듭을 짓고 영화 얘기로 들어가서도 뭐 추억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에 대해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작은 언제나 그랬듯이 인물 소개부터죠. 냉정하게 네, 열정적으로 좋습니다. 인물 발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